안녕하세요. 데이터 읽어주는 콜라보 업문어 이은영입니다. 이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그 방송된 거 영상 보니까 상당히 둘 다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요. 오늘은 조금 긴장을 더 풀고 좀 지난번 방송보다는 좀 나아지겠죠? 어떠셨어요? 그래도 반응 올리니까 어땠나요? 지난주 영상 올려놓으니까. 반응은 좋았습니다. 네. 저희가 구독자 수에 비해서 네. 조회수가 아주 좋았죠. 그랬어요? 예. 구독자도 좀 늘었고.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우리 그 두 번째 데이터 읽어주는 콜라보를 통해서 계속 이제 올해 선거가 계속 있으니까 좀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자,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요, 아무래도 이 서울시장 선거, 이거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한 10일 정도 남았죠? 그렇죠. 다음 네. 주에 지금 그 사전투표가 그 1일 2일날, 3일날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죠. 금토로 네, 지금 네. 다음 주에 사전 투표가 2일, 3일, 금요일, 토요일 이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투표율을 봐야지 우리가 조금 이제 판세를 좀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선거 10일 전 남은 그 여론조사 현황 그 한번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최근에 여론조사가 네. 오세훈 후보가 한 20% 정도 앞서는 네.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3개 정도 발표가 됐는데요. 네. 이 여론조사 실시 시기가 대략 네. 22, 23, 24 이렇게 3일간 실시된 조사들입니다. 아, 이때가 이제 그 단일화, 야권 후보들 단일화 조사가 있었던 시기여서 아무래도 컨벤션 효과가 단일화 후보들 쪽에 더 많이 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23일 단일화 경선이 있었고 예. 24일 단일 후보가 발표가 됐는데 네. 컨벤션 효과가 아주 극대화된 시기였다. 그렇게 볼 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권 후보와의 여당 후보와의 그 격차가 20% 포인트 나는 거는 좀 그럴 만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지난 그 조사 두 가지 나온 거 그거 한번 숫자 좀 밝혀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숫자는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 대략 20% 대략 정도? 오세훈 후보가 20% 네. 정도로 앞서는 것으로. 박영선 후보를 앞서는데 예. 그 이유가 제가 보기엔 대략 한 4가지 정도 있다. 예. 그 오세훈 후보가 사실은 이제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상에서는 계속 1위를 유지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단일화 결과를 보니까 오세훈 후보가 됐는데 그 4가지 이유 뭘까요? 네, 일단 컨벤션 효과가 극대화됐다. 네. 사실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한 게 작년 11월 22일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3개월 동안 단일화가 계속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 대 국민의힘 대결 구도가 아니고 네. 안철수 대 국민의힘 대결 구도가 네. 3개월 동안 계속됐다. 예. 이것이 첫 번째 이유로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오세훈 후보가 사실은 예기치 않은 승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오세훈 후보 당내에서도 좀 약체였잖아요. 그렇죠. 예, 나경원 후보한테도 떨어질 뻔했는데 네. 아무튼 예상과 다르게 승리를 했다. 예. 그러면서 컨벤션 효과가 한 두세 배 커졌다. 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두 번째는 최근에 침묵의 나선이 작동하고 있다. 저도 그 생각 동의합니다. 네. 네. 침묵의 나선이 뭔가요? 네, 침묵의 나선은 자신의 생각이 주류의 생각과 다르다고 느낄 때 네. 여론조사에서 응답을 안 하거나 회피하는 네. 현상을 말하는데요. 네. 독일에서 나온 이론이죠. 네. 네. 그런데 최근에 LH 땅 투기 의혹을 비롯해서 여권 쪽으로 정부 여당 쪽으로 악재가 중첩되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히 여론에 민감한 20, 30대 젊은 층의 여론조사 응답률을 떨어뜨리고 네. 설사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지지한다고 쉽게 말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그 소장님께서 우리 업문어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4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4번째 거예요. 세 번째 거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는 건데 이게 노엘 노이만이라는 그 독일의 학자가 만든 내용인데 지금 금방 설명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의견과 내 의견이 다르다고 느낄 때 그게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일 때 내 의견을 숨기는데 그래서 지금 진성준 의원 그 박영선 캠프의 이제 전략본부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이 샤이 진보가 있다 그렇게 언론에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그걸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샤이 진보가 뭐냐 이게 사실은 샤이 보수에서 비롯됐는데요. 네. 이게 처음에 비롯된 시기가 2002년 대통령 선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이때 이해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죠. 네. 한나라당 후보였는데 여론조사에서 10% 정도 지고 있었는데 본인이 네. 이 샤이 보수 때문에 이긴다고 했습니다. 네. 그때 왜 그러니까 이런 샤이 보수 이론이 있었냐면
당시에는 40대 이상이 모두 보수 유권자였던 네,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 밭이 넓으면 소출이 많이 나는 것처럼 네. 보수층이 폭넓게 분포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투표장에 숨은 보수들이 많이 나온다. 여기에서 이제 샤이 보수가 나왔는데 최근에 샤이 진보 이론은 서울의 유권자 지형 변화와 좀 관계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60대 이상은 되게 보수 성향을 그쵸. 띠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20대에서 50대까지 유권자의 약 70% 차지합니다. 네. 2층이 대체로 진보 성향을 띠고 있다. 그래서 막상 개표함을 열면 샤이 진보가 대거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저는 네. 일리가 조금 있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그 일리가 있는 이야기고요. 우리가 이제 그 여론조사 지금 나타나는 흐름을 볼 때 지금 전반적으로 보수 우위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와 그렇죠. 관련해서는 진보층이 입을 닫기 때문에 왜? 그 부동산 문제와 LH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진보가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이 진보를 좀 찍어라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위기잖아요. 다 좀 안 좋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샤이 진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그게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2010년 2010년대 지방선거 때는 그때는 이제 여론조사가 그 한명숙 대 오세훈일 때 그때도 그렇죠. 보면은 그 여론조사가 그때는 한명숙 후보가 상당히 지는 걸로 나왔었잖아요. 그때도 오세훈 후보가 20%포인트 정도 앞서는 걸로 나왔었는데 거의 더블이었죠. 예, 그때는. 그때도 진보가 샤이 진보가 나타났었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은 그때 천안함 사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보수가 우위로 넘어가는 그런 국면, 그때 막 전쟁 불사 발언 나오고 이래서 그때 당시 대통령 이명박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진보가 좀 샤이하게 숨었었고 이번에도 이 부동산 문제와 LH 때문에 샤이 진보가 지금 상당히 여론조사의 응답을 거부하는 그런 사이즈로 지금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20%포인트 정도 앞서는 거는 아무래도 저희도 이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샤이 진보가 좀 숨는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이 샤이 진보가 세대별로 볼 때 어느 쪽에 더 많이 있을지 그거와 관련해서 한번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지금 세대별 지지율 현황은 어떤가요? 네, 50대 이상은 대체로 네. 50대 이상 대체로 오세훈 후보 쪽이 높고요. 네. 네, 그리고 40대는 뭐 ARS 여론조사에서도 박영선 후보가 조금 높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제 20, 30대. 네, 20, 30대. 예, 20, 30대가 오세훈 후보가 한 6대 4 내지는 7대 3으로 앞선다. 예.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 이 20, 30대에서 오세훈 후보가 높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방금 이은영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샤이 진보와 연관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응답률이 대체로 20, 30대 응답률이 한 10% 일밖에 안 되지 않나요? 그렇죠. 일단은 표집하기가 힘들어요. 20, 30대는. 예, 그래서 아마도 문 대통령을 싫어하는 또 민주당을 싫어하는 젊은 층이 적극적으로 응답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20, 30대가 표집하기가 힘든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응답을 여론조사에 응해준다라는 거는 내가 좀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서 여론조사에 응해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샤이 진보가 20, 30층에 많을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실제 그 연령별 비율은 어떤가요? 네, 어제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고 26일인가요? 네. 26일 선거인 명부가 확정이 됐는데 60대 이상이 28.2%입니다. 선거인 비중이. 굉장히 비중이 높네요. 네. 30%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네. 지난 총선보다 약 2%포인트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수 유권자가 조금 더 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0, 40대. 네, 30, 40대는 35.4%. 35.4%. 그러니까 많군요. 작년 총선에 비해서 네. 한 1%포인트 줄었습니다. 그리고 50대는 18.1%로 비슷하고요. 8.1%. 그리고 이제 18세, 19세를 포함한 20대가 19.3%입니다. 그래요? 이것도 작년 총선보다 한 0.2%포인트 줄었죠. 그러니까 20대가 13%? 19.3%, 18세, 19세 포함해서. 그래서 선거인 그 현황을 보면 보수 쪽에 다소 유리해졌다. 이게 아마도 이제 서울의 부동산 값이 폭등하면서 젊은층 인구가 외곽으로 좀 빠져나간 게 아닌가.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서울에서
집을 30대 40대 모르고 30대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던 사람들도 다 지금 전세 살다가 다 지금 외곽으로, 그러니까 외곽은 아니죠. 경기도로 다 이사를 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연령별 분포에서는 지금 30, 40대가 1%포인트 지금 하락을 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50대랑 60대 그 연령 분포를 더해보니까 46%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30대랑 20대 더하니까 44%. 그럼 캐스팅 보트 40대가 주나요? 아, 근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네. 60대 이상이 28.2%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60대 이상이 보수 성향을 보인 반면 네. 30대, 40대는 여전히 진보 성향이다. 그쵸. 예. 그래서 이 35.4% 선거인 비중인데 네. 60대 이상이 좀 높긴 하죠. 많긴 네. 하는데 네, 네. 투표율이나 기타 등등 차이로 보면 60대 이상과 3040은 이 비슷할 거다. 네. 저는 이제 팽팽하게 유지가 될 거로 보고요. 네. 50대는 지난 총선 출구조사에서 네. 민주당이 조금 앞섰어요. 50대가 86세대 아닌가요? 그렇죠. 예, 네. 86세대인데 지난 총선 출구조사에서 대략 한 50% 네. 정도 나왔고요. 국민의힘이 한 40%. 네, 네. 그래서 다소 민주당이 우위였는데 아마도 이번 이번 재보선에서는 네. 민주당을 이탈해서 일부가 국민의힘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50대도 팽팽하다. 네, 그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그러면은 키를 잡은 세대는 어딘가요? 20대로 20대로 와야 되나요? 네. 근데 지금 20대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민주당 지지율 저조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원래 20대면 젊은 세대니까 여당, 그 민주당 진보 성향을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큰 네. 틀에서는 그런데 네. 최근에 20대가 굉장히 좀 복잡해졌다. 그 왜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5세 단위, 네. 2, 3세 단위로 분화가 되고 있고요. 그렇죠. 남성과 여성이 좀 틀리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가장 주목되는 계층은 20대 전반 남자입니다. 그렇죠. 20대 전반 남자가 사실은 그 현 정부 출범 때부터 20대 남자들은 현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 지수가 높았어요. 삐딱한 시선이었죠. 네, 좀 그랬죠. 네, 그래서 예. 이 최근에 이제 이 전문가들이나 20대를 만나보면 네. 20대 남자들은 심지어 박영선 후보가 싫어서 네. 오세훈 후보를 찍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 세대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일자리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젠더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리고 코로나의 어떤 그 불안정성 이런 것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세대다 보니까 충분히 납득은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이제 그래도 투표는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네. 그 20대 전반의 남자도 문제가 있는데 네. 20대 여성 전반적으로도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20대 여성들은 이제 사실 원래는 문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지지층이었잖아요. 원래 그랬죠. 저희 네. 딸도 딱 그 세대거든요. 20대 네. 전반부 세대인데 네. 문 대통령 굉장히 좋아하는 세대예요. 네, 좋아하는 세대인데 네. 최근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재보선 이유도 사실은 네. 성추행과 관련이 있는 거고. 근데 제보걸 이번에 두 군데 다 이제 발생한 이유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네. 이제 공정 정의에 대한 어떤 이 훼손 이런 네. 부분이 부각이 됐다. 네. 이러면서 20대 여성이 전반적으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분노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민의힘으로 갈 거냐 말 거냐 네.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다시 근데 사실 복귀할 거냐? 네. 예. 근데 사실 이 정당 지지도라는 게 네. 민주당이 싫다고 바로 국민의힘으로 넘어가지 못하거든요. 그쵸. 왜 우리가 여자친구 사귀었다가 헤어지면 네. 다른 여자 바로 못 가죠. 못 만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를 좀 정비할 시간이 필요한.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정당 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싫다고 빠져나가도 국민의힘으로 바로 간다기보다는 네. 무당층 이런데 조금 머물렀다가 네, 나중에 그렇죠. 가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제가 보기에 20대 여성이 키포인트인데 이게 투표장에 안 갈 가능성도 있고 간다면 네.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을 좀 찍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네. 미세하게 20대에서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우세할 거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저는 그 지금 소장님 의견도 물론 이제 맞다고 보고, 근데 저는 약간 좀 다르게 보는 부분은 30대예요. 30대가 사실은 이제 현 정부의 가장 강력한 지지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이탈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슈가 그 LH뿐만 아니라 이 내곡동에 그 오세훈 그 전 시장의 땅 문제, 이게 지금 굉장히 지난주부터 불거져가지고 요 문제로 인해서 약간 이 30대가 다시 좀 복귀하는 그런 흐름이 있지 않나.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투표율까지 이어지면
30대에서 누가 승리하느냐, 요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30대와 그다음에 40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35%의 이 구성비를 가진 이 세대가 얼마나 투표에 참여하느냐. 그리고 이제 그 60대 이상이 지금 거의 뭐 28%였잖아요. 그러니까 요 60대 이상도 실제 투표장에 얼마나 갈 거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표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지금 그 투표율은 어느 정도로 전망하세요? 저는 대략 55% 전후를 와, 기록할 엄청 거다. 높게 전망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네네. 최근에 선거가 네. 대선을 앞둔 전초전 성격을 그쵸. 띠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이 갈수록 진영 간 대결이 심해지고 있다. 네. 이런 차원에서 투표율이 높을 거로 보고요. 또 그리고 사전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사전 투표 추이는 분산 투표 성격을 띈다. 그러니까 본 투표 때 갈 투표가 미리 먼저 사전에 이제 이루어지는 앞에 다 거죠. 반영이 되는. 그래서 네네. 그리고 사전 투표는 또 투표하기가 되게 용이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느 지역에서나 동사무소만 가면 네.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총선 투표율이 서울이 68.2%였거든요. 네. 전국 평균보다 2%포인트 높았어요. 여기 네. 아무래도 이제 정치의 도시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정치 2040 중심지. 투표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고 네. 이래서 저는 한 55%에 근접할 거다. 저도 지금 높을 거라는 보는데 50%에 가까울 거다 이 정도로 봤거든요. 50%에 가깝다. 네, 50%, 55%. 네. 투표율 어느 정도 나올지 한번 보시고요. 근데 50%에 가까우면 네.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이 유리할 것 같고. 그럼 더 높아야 된다. 그렇죠. 55%에 예. 55%에 근접하면 민주당이 유리하지 않을까. 예. 어쨌든 지금 그 50%면은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 것으로 보여지고 55%여야지 민주당이 그나마 겨우겨우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전망을 하셨어요. 네. 그 소장님 지금 그 연령별 우리가 좀 특징도 살펴봤는데, 사실은 지금 그 내곡동 이슈 있잖아요. 이 네거티브 이슈인데 이게 지금 오세훈 후보가 요 문제를 가지고 사퇴를 걸었단 말이에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그러니까 내곡동 이슈는 네. 일종의 그 LH 투기 의혹이 기득권 전반으로 확산하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어느 한쪽의 유불리를 따지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오세훈 그 땅 문제 있죠. 그렇죠. 이제 오세훈 땅 문제가 저게 진실이 밝혀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요? 예. 근데 그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그 KBS 보도를 통해서 증인이 나와가지고, 근데 그 증인이 일단은 얼굴 드러낸 건 아니니까. 그렇죠. 뭐 예. 그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네. 뭐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정타가 될지 안 될지는 좀 두고 봐야겠다. 그래서 그 내곡동의 그 오세훈 전 시장 땅이 보금자리로 수용된 문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네. 지금 이게 그 일부의 언론 보도 보니까 지금 이 내곡동의 그 땅 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그러니까 좀 네거티브 이슈를 이제 민주당 쪽에서 계속 부각을 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도층이 혐오감을 느껴서 투표를 하지 않게 하려는 전략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네. 그 중도층이 그 내곡동 의혹 갖고 투표를 안 한다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내곡동 의혹이 부각이 되면 부각이 될수록 오세훈 후보 이꼴 이명박근혜 정치 세력 네. 이런 이제 그 구동 프레임의 이점은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소장님하고 비슷한데, 이게 너무 그 좀 정치학 공학적으로 이 분석을 하는 거는 저는 진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너무 정치 공학적인 분석을 하다 보면 여론은 정말 그 반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지금 그런 뭐 중도층의 혐오감을 유발시켜 갖고 투표율을 저지시킨다, 이런 전략이라는 게 그 말이 안 되는 전략을 지금 일부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데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빅데이터 분석을 한번 정리해 보고요. 그 누가 과연 최종 후보가 승자가 될지 그것도 한번 전망해보고 오늘의 방송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빅데이터 분석 결과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네. 이 그래프를 일단 보시죠. 네, 이게 언급량 추이 같은데 네, 어느 네. 걸로 어떤 툴로 이용해서 분석하셨나요? 네, 빅데이터 플랫폼 썸트렌드라고요. 썸트렌드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다음 쪽에서 네, 운영하는 그렇죠. 거죠? 원래 다음 소프트에서 운영했던 네. 사이트인데 현재 공식 사이트는 썸트렌드고요. 네. 이 블로그, 인스타그램, 트위터, 뉴스 이렇게 이제 4개를 분석한 그래프입니다. 네.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이 오세훈 후보. 야, 언급량이 훨씬 높네요. 그리고 빨간색이 박영선 후보인데 네. 최근에 오세훈 후보 언급량이 굉장히 높아졌죠. 예. 아마 내곡동 의혹까지 그게 관여되는 것 같은데. 관여된 건데 네. 아무튼 언급량이 높아진 것은 선거에서 볼 때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이슈 미디어를 누가 잡고 있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그래서 네. 최근에 오세훈 후보가 일부 ARS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런 언급량 주의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키워드 분석, 감성어 분석하셨네요. 네, 박영선하고 오세훈 이제 감성어 랭킹. 네. 그리고 이 긍부정 이미지를 보시면요, 네. 여전히 박영선 후보가 상당히 우위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동그라미를 보시면 네. 파란색이 긍정 이미지거든요. 네. 네, 긍정 이미지인데 박영선 40%, 오세훈 23%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부정은 박영선 39, 오세훈 53. 그리고 녹색은 이제 중립 이미지인데 여전히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빅데이터 언급량 긍부정 이미지에서는 네. 상당한 격차로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감성어 랭킹을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네. 박영선 후보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키워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1위 뭐 지지하다, 3, 4위, 7위, 10위. 그러니까 10위 안에 5개나 들어있죠. 네. 그리고 중립 이미지에는 이제 2개고 부정 이미지가 3개인가요? 네, 3개네요. 네, 3개 들어있고. 네. 반면에 오세훈 감성어 랭킹에서는 부정 이미지가 앞서 있죠. 네, 네. 부정이 훨씬 많아요. 네. 지금 그 내곡동 그 땅 문제 네, 것 아마도. 같아요. 네,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긍정은 뭐 보상 맞다. 이게 긍정은 아니죠, 사실. 네, 그렇죠. 보상 받다도 내곡동에서 부정이에요. 네. 내곡동에 보상 받은 거니까 예. 대체로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민주당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예, 예. 이 그래프로 돼 있는 거 민주당 여전히 압도적이죠. 네. 이건 물론 이제 전국 그래프라서 서울로 한정할 수는 없다. 다만 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상당히 압도하고 있다. 또 서울 지지율은 대체로 이 전국 표준의 기준 정도 되기 때문에 네. 민주당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다음에 도형을 보시죠. 도형. 네, 네. 도형. 도형 그림. 벤다이어그램.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최근에 예. 안 좋긴 안 좋아요. 부정적인 게 57%나 되네. 예. 그렇지만 국민의힘하고 더 안 좋아요. 네, 61%. 국민의힘하고 네. 평면적으로 비교해 보면 네. 여전히 민주당이 긍정적이다. 네. 긍정 이미지가 23대 19. 그리고 부정 이미지가 57대 61. 네. 이렇게 나뉘고 있고요. 네. 감성어 랭킹에서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의힘이 대략 모조리 부정이네요. 다 그죠? 부정이에요. 10개 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정당에 대한 그 비호도가 국민의힘이 아직도 이렇게 높다는 거예요. 긍정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그 썸트렌드 갖고 분석을 하셨는데 저는 그 데이터 분석 툴인 스피치로그라는 그 툴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어요. 거기서 보면 연관 키워드로 보면은 박 후보, 박영선 후보는 박원순, 아파트, 민주당, 피해자, 단일화, 도쿄 이런 순으로 나타났고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 단일화, 국민의힘, 서울시장, 박영선 여론조사 이런 흐름으로 이제 연관 키워드들이 나왔는데 이거로 보면은 그 박영선 후보는 여전히 그 박원순의 그 프레임 이 안에 지금 갇혀 있다. 그래서 여기를 뚫고 나오지 않으면 그 안에서 계속 그 지지율이 아까 말한 20대의 그런 어떤 지지가 추가적으로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오세훈 후보는 그 내곡동 문제가 역시 이거가 굉장히 큰 연관 키워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내곡동 문제에 대한 부분이 남은 그 선거 10일간의 영향을 아주 깊이 줄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그 중복 키워드와 주요 키워드 분석을 보면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봤는데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요 키워드에 보면은 이 박영선 후보는 이 주요 키워드 보면 처분, 대전환, 고소, 진선미, 남인순 이런 게 나왔어요. 이게 19일부터 23일 그 사이에 나타난 조사 분석이었는데 단일화 전인가요? 전이에요. 단일화 직후인데도 불구하고 23일까지 했으니까 단일화 그날까지 했는데 여전히 박원순 프레임에 대한 연관 키워드, 주요 키워드가 많이 나타났고 그 오세훈 후보 쪽에서는 재밌는 게 뭐냐면 넥타이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넥타이가 왜 올라왔나고 봤더니 그 TV 토론 때 연두색 넥타이 메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 TV 토론할 때 왜 색깔을 저 연두색을 맸지 그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선거 유세하는데도 보면 하얀색 잠바를 있잖아요. 빨간색을 안 써요. 왜냐면 그 기존의 빨간색에 대한 부정적인 것과 거리감을 두겠다. 그리고 이 연두색 넥타이는 오세훈 후보가 그 처음에 나왔을 때 환경 변호사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좀 살리는 그런 차원에서 약간의
약간의 그 칼라 마케팅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국민의힘을 좀 벗어나겠다. 벗어나려는 게 지금 여기서도 지금 나오잖아요. 이게 다 빨강인데 다 부정어예요. 그래서 이 지금 칼라 마케팅을 하면서 좀 거기에 거리를 두면서 본인의 어떤 중도적인 이미지를 지금 강화하려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20대가 많이 투표를 하면은 사실 이번 선거는 여론조사대로 나오는 거고 이제 거기서 뭔가가 반전이 일어나면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날 건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 누가 최종 승자가 될까요? 제가 지난 네. 지난 3월 25일 네. 이 국민의힘 전직 의원 모임이죠. 네. 마포 포럼에 이제 강연자로 참석을 거기 강연을 가셨어요? 네. 강연자로 참석을 했었는데 아, 예. 제가 박영선 후보가 될 거다. 네, 네. 그랬더니 어땠어요?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된다는 게 제가 네.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아, 예. 네, 그래서 제가 박영선 후보가 되면 저도 대박이고 네. 오세훈 후보가 되면 쪽박이네. 저도 쪽박입니다. 하지만 저는 네, 네. 엄문화를 걸고 아, 예. 박영선 후보가 된다. 예, 예. 이렇게 예측합니다. 저는요. 어저께 저희 회사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다른 거는 여전히 격차가 나는데 조금 좁혀졌더라고요. 조금 좁혀졌는데 30대가 이게 예전과 다르게 뒤집어졌어요. 박영선 후보가 박영선 후보가 앞선다. 예, 살짝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소장님과 같이 그 최종 승자는 박영선으로. 그런데 그 격차는 한 1, 2%? 저는 예, 한 예. 4, 5%입니다. 4%. 네. 오늘 그 우리 저 엄문어 소장님과 그 투표율 그다음에 최종 후보가 누가 될지 두 개 지금 10,000원 낼 걸까요? 10,000원은 좀 작고. 너무 작아요. 그럼 5만 원 빵. 좋습니다. 네, 5만 원 빵을 걸겠습니다. 다음 시간 우리 그 방송 나갈 때쯤 되면 결론이 나오려나요? 그때도 이제 예측을 또 아, 한 번에 그때 또 예측 한 번 더 해야 돼요? 묶고 예. 더블로 가는. 자, 그럼 5만 원 묶고 5만 원 다시 더블로 가는 그 다음 마지막 방송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최종 결론하고 한번 비교해 주세요. 자,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의 내용이 재밌었고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